자, 오늘은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조선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왜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좀 더 깊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조선도 일본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사라는 사신을 일본에 보냈는데 당시 일본에 도착한 수신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발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 발달된 모습은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에서도 이런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들을 개화파라고 하는데요. 자, 개화란 다른 나라의 더 발전된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여서 과거의 생각이나 문화와 제도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선의 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크게 둘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온건개혁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김홍집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차근차근 개혁해야 한다. 이들은 조선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지금의 모습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당시 청나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김옥균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조선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하며 제도와 사상 등 나라 전체를 한 번에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을 급진개혁파라고 하고요. 이들은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과 제도까지 받아들여서 개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청나라에 의지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청의 간섭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개화파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사이에 조선에 다른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것이 여기 위에 적어놓은 이모군란입니다. 당시 조선에 새로 생긴 신식 군대인 별기군은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구식 군인들은 월급으로 받던 쌀을 1년 넘게 받지 못한다거나 겨우겨우 받은 쌀이 겨와 모래가 섞인 먹을 수 없는 쌀이어서 이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분노한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모군란인데요. 관청을 습격해서 무기를 빼앗기도 하고 일본 공사관이나 관리들을 공격하기도 했고 심지어 궁궐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다급해진 조선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해서 청나라의 힘으로 이모군란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나라의 간섭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에 의지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급진개혁파들은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이 빠르게 근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당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일본은 옳았구나 하고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에게 군사 지원을 약속했죠. 자, 마침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우정총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최초의 우체국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 장치를 틈타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정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비합법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선거를 통해서 한다거나 회의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외에 어떤 힘을 쓴다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등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긴 정치적인 큰 변화를 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변을 일으킨 상황이 바로 갑신정변인데요.
자, 이들은 당시 왕이었던 고종과 왕비가 머무는 곳을 옮기고 새 정부를 조직하고 주요 개혁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자, 당시 갑신정변의 개혁안 좀 살펴볼게요. 청에 대한 조공허례를 폐지한다. 청에 무언가를 갖다 바치거나 예의를 갖추는 걸 폐지한다. 문벌을 폐지하고 백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마련하며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세금 제도를 고쳐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국가 살림살이를 튼튼히 한다.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고 백성들이 빚진 쌀을 면제한다 등의 개혁안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당시 청나라가 조선의 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를 폐지함으로써 청나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조선의 개화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거나 백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 세금 제도를 고치고 부정한을 처벌하는 것, 자, 모두 또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들은 김옥균, 박영우,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등 양반 계층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갑신정변의 주역들 사진 나와 있고요.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 중엔 양반뿐만 아니라 군인, 세관생도, 상인, 심부름하던 사람, 환관, 궁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변에 참여하면서 각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다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갑신정변 참가자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자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했습니다. 얘기했지만 청나라가 이모군란 후에 우리나라 간섭이 심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자, 이에 따라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흔히 갑신정변을 일컬어서 3일 천하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후 김옥균과 박영우, 서광범 등은 일본으로 피했고요. 갑신정변의 실패로 청나라의 간섭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개혁 시도였는데요. 왜 실패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힘에 의지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혁을 시도한 점,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이 아마 실패에 끝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윤치호라는 사람은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따로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임금을 위협한 것, 외세에 의지한 것, 이 외세는 일본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아서 안에서도 반대한 세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청나라의 군대가 가까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신하들, 임금과 왕비가 아끼는 신하들을 죽인 것, 그리고 다른 관리 무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 이렇게 6개의 실패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신정변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신정변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갑신정변은 우리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개혁운동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수업 시간에는 갑신정변의 개혁안, 자, 여기 교과서에서는 4개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4개의 조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조선사회를 가장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을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